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조금씩 가라앉아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롯데는요 확실하게 비상사태 상태입니다. 롯데의 핵심 역량이 백화점이잖아요. 유통업인데 백화점도 팔고 또 호텔이 또 핵심이거든요. 호텔도 팔고 롯데의 핵심 역량을 계속 판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죠. 롯데가 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거 한번 보세요. 롯데그룹 자산유동화 계획을 보면요. 부동산으로 6조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6조 이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롯데백화점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화점이 부동산을 깔고 앉았잖아요. 당장 부산 센텀시티점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부산 센텀시티점을 팔고요. 리스 형식으로 다시 빌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입찰 매각 결과 4곳이나 사겠다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4곳이나.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롯데백화점 매각은 백화점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다 호텔도 현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최소 3곳 이상은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L7 홍대 호텔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포시티 호텔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데호텔 울산도 매각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리조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으니까 김해시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국내에만 말입니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놀이시설 이렇게 하면 12곳이 있습니다. 12곳 중에 몇 개를 팔까요? 많이 팔겠죠. 특히 백화점은 굉장히 많이 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롯데는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단기 자금을 갚아야 됩니다. 단기 자금이 적지 않거든요. 당장 롯데 지주와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1년 만기 이하 단기 차입금 합산액을 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14조 836억 원입니다. 1년 이하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년 이내면. 내년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14조 836억 원이니까 적지 않죠. 2021년만 하더라도 7조 2200억 원이었습니다. 2년 6개월 사이에 95.1% 늘어났습니다. 6조 8636억 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저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롯데의 경영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롯데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온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을 강화하려면 롯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쿠팡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M&A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롯데온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미 사람들은 롯데는 한불간 어떤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한다. 한물간 기업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마켓컬리를 인수하면 어떠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마켓컬리를 인수를 해서 신선 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까지 계속 팔았다면 롯데가 저렇게 됐을까요? 롯데는 결국 말입니다. 형제간의 다툼부터 시작을 해서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롯데는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극복할 수 없으냐? 이것은요. 전적으로 롯데 직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달려 있느냐? 일단 부채가 많습니다. 단기 부채도 이렇게 많지만 전체 부채도 말입니다. 29조
예, 9억 원 정도 됩니다. 롯데 지주와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 이 세 회사의 총 차입금이 말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죠. 2021년에 19조였어요. 19조 3,997억 원. 10조 5,512억 원이 늘었습니다. 2년 6개월 사이 54.4%가 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사업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도요. 단기 유동성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롯데의 최대 캐시카우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화학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에 지금 화학이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돈을 버는 게 호텔 롯데인데 호텔 롯데도 심상치 않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백화점이 좀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주회사 쪽에서. 백화점이 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온라인에서 싹쓸이해 갑니다. 오프라인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주머니에 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까지 사람들이 안 간다는 뜻. 오프라인은 아예 안 삽니다. 온라인에서 다 삽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보세요. 여기에 롯데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롯데의 그림자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신세계의 그림자는 보입니다. 이마트의 그림자는 보여요. G마켓이 보이잖아요. G마켓. 그런데 롯데의 그림자는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 업체가 875만 명의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쇼핑몰로 성장했습니다. 테무는 658만 명으로 지금 사실상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네 번째 종합 쇼핑몰 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롯데는 그림자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냐? 아니에요. 온라인도 지금 롯데온은 보이지도 않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요. 유통산업에는 여전히 규제가 있거든요. 월 2회에 공휴일 휴업을 해야 되고요. 예. 뭐 이게 2012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거 보세요. 온라인 배송 금지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참 웃기는 규제가 있죠. 롯데 입장에서는 이게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롯데를 망하게 하는 규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온라인 쇼핑몰은 안 그렇거든요. 예, 쿠팡이나 나머지 말입니다. 알리나 11번가나 테무나 G마켓이나 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봐서는 롯데가 버티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부동산을 팔아서 유동화를 시켜가지만 결국은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롯데가 구조조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써갈 겁니다.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계열사 팔아야죠.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저는 돈을 마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롯데 렌탈을 팔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가는 1조입니다. 1조 5,551억 원. 이게 아마 메가그램이 1조 한 5천억 정도는 받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롯데 렌탈이. 그만큼 말입니다. 계열사를 팔아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되거든요. 핵심 있잖아요. 핵심. 롯데 칠성도 있고 남선 알루미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말입니다. 롯데는 생존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생존의 길을 선택한 다음에 유통산업의 구조조정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말입니다. 백화점을 줄이고 마트를 줄이고 롭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지 모르지만 롯데온이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가잖아요. 이거 안 하면 롯데는
비상사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위기감도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 참 좋지 않다. 그 말씀